이 상황 1. 폴란드가 또 한 무기에 150조? 우린 망했다. 일본 방송 폴란드군 초대형 한 무기 구매 집중 보도 독일의 1700조 통 큰 배팅까지? 할 말 잃은 일본 앵커 반응. 다음은 오늘 주제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최근 형제의 나라로 급부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자마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군사장비를 많이 기증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군사장비가 비게 되는데 폴란드는 이 공백을 한국의 방산업계로부터 채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1일 폴란드가 독일에 충격적인 요구를 하며 이를 EU연합도 폴란드를 러시아 최전방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에서 배상금을 받아 한국에 수백조 원의 선물을 준비했다는 일본발 뉴스가 나와 화제입니다. 이 기사를 본 일본은 한국의 방위산업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는데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방산업계에서 무기를 구입하게 된 계기는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입니다. 우러 전쟁이 발발하고 3일 뒤 독일이 재무장을 선언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선언문을 보면 우리는 푸틴 같은 전쟁광을 멈춰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힘이 필요하다. 강력하고 현대적인 독일군이 필요하고 우리는 경제 생산량, GDP의 2%를 투자해서 강력한 장비를 갖출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완전히 보장할 계획이다. 선언과 동시에 즉시 140조 원을 독일군에 투입했습니다. 2019년 푸틴이 폴란드는 2차 세계대전에 책임이 있다며 히틀러와 서방이 공모해 2차 대전 토대를 만들었고 러시아는 그걸 막으려고 폴란드로 쳐들어간 버디다. 폴란드는 유럽 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히틀러의 계획에 찬동한 반유대주의 국가이다 라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푸틴은 2차 대전은 독일과 소련의 불가침 조약 때문이 아니다며 서구 국가들이 배신한 것이 원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푸틴이 이야기하는 공모는 바로 1938년 일명 서구의 배신으로 불리는 원앤협정입니다. 원앤협정은 전쟁을 두려워했던 당시 영국과 프랑스 등 서구 국가들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영토 중 일부를 독일 히틀러에 양도한 협정인데 영국 총리였던 네임 체인벌린이 원앤에 가서 받아온 히틀러의 친필 서명이 담긴 서약서를 들어올리며 우리가 전쟁을 막았다고 떳떳거렸지만 6개월 후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며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에 푸틴은 소련은 생명은 구했다. 나치에게 침공받은 폴란드를 점령해서 많은 수의 유대인을 구했다. 소련의 폴란드 점령은 필요했으며 이미 폴란드 정부가 국가 통제권을 잃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바르샤바 주재 러시아 대사가 소련이 폴란드를 나치에서 해방시켜준 것을 부인하는 한 역사적 문제에 대한 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다며 졸지에 폴란드를 2차 대전의 책임이 있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난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폴란드에 관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중 최고는 푸틴이 말한 폴란드가 2차 세계대전에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다. 현실성 없고 일관성도 없는 상상하기도 힘든 최악의 헛소리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푸틴과 전화외교를 시도하자 폴란드의 둔다 대통령이 푸틴과 전화하는 것은 히틀러와 대화하는 것과 같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와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나? 히틀러의 체면을 구기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냐? 그런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다. 면서 다시 한번 일침을 가했습니다. PWRESARCH 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폴란드인의 94%는 러시아가 가장 큰 위협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상황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감정이입을 하는 폴란드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폴란드는 탱크 240대와 가지고 있던 전투기 미그 29를 모두 지원했는데 당시 미국이 말렸다고 합니다. 이에 폴란드가 비어있던 방산 공백을 미국으로부터 250대의 에이브람스 탱크와 116대의 중고 탱크까지 구매를 체결하며 빠르게 채워나갔는데 패트리어트 대공 방어 시스템, HIMARS 로켓 발사기 등 엄청난 양의 방산 장비를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래도 부족했던 폴란드는 세계 무기 수출 국가들을 둘러보던 중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에서 2021년 3월 16일에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미국에선 이미 중고 탱크까지 사들였으며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나라를 찾다가 한국과 이스라엘이 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국처럼 빠르고 신속하고 저렴하며 추워도 기동하고 더워도 기동하며 산악지형에서 가동은 물론 대량 생산은 기본의 유럽 생산 또한 가능하고 재고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무기들은 왜 검증이 되어 있을까요? 한국은 아직 전쟁 중입니다. 북한과 휴전 중이지만 말 그대로 휴전 중이지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언제든 전시태세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꾸준히 탱크나 전투기를 만들어 왔기에 그 성능은 이미 검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군비 증강 선언 이후 폴란드도 한 가지 선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독일처럼 강력한 군비 증강을 선언하게 됩니다. 폴란드 군대를 NATO에서 가장 큰 군대로 만들겠다며 폴란드군의 규모를 현 14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EU에서 가장 군인이 많은 나라가 1위 튀르키예 35만 명, 2위 프랑스 20만 명, 3위 독일 18만 명으로 현재 폴란드는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0만 명으로 늘리게 된다면 사실상 유럽 중에선 최대 병력 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 폴란드는 막대한 예산을 감수하겠다며 처음에는 GDP 3%로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집권당 대표가 3%는 약하다며 GDP 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7월 폴란드와 한국이 대규모 방산물자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9월 1일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지 83년이 되는 해입니다. 폴란드는 독일이 야기한 피해로 1조 3천억 유로에 달한다며 피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야로슬라프 카친스키 폴란드 집권 법과정의당 대표는 이날 바르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야기했다면서 그 영향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배상까지는 길고 어려운 길이 될 것이며 독일은 피해 배상액을 한 번에 지급하기보다는 수십 년에 걸쳐서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이미 전 세계 10여 개국이 독일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았다면서 폴란드가 이로부터 배제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의 한 정치평론가의 칼럼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정치평론가 와타세유 우야가 쓴 한국 방위산업 약화를 노려라는 도발적인 내용의 칼럼이 그것입니다. 칼럼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나빠지고 있는데 현재 일본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고 한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망설이고 있다. 이는 잘못된 것이며 당장 정치와 경제적인 공격을 가하면 미국은 일본 편을 들어 한국이 사죄할 것이라 전제한다. 이제 앞으로 적이 될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에 위협을 줄 수 없도록 한국의 방위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의 방위사업을 망하게 하면 분쟁이 생기더라도 국방력이 약하니 실질적으로 위협하지 못할 것이고 이를 위해 군함을 건조하는 대우조선해양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제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한국의 국방 예산과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전투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 칼럼을 본 누리꾼들은 한국산 무기는 비싸고 품질이 나쁘며 비리 덩어리, 반일, 친한 단체 때문에 이런 정책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총리가 돼야 할 텐데 라며 칼럼니스트에 대한 칭찬과 호평 일색이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일본 헌법 개헌안을 늘 추진해왔습니다. 그 헌법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번 기시다 총리도 개헌 논의를 심화시키겠다. 빨리 국민투표로 연결시키고 싶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 일본 헌법에는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포기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군대 포기를 없애고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칼럼의 내용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일본의 방위산업은 그 역사와 규모, 기술에 비해 처참하다 못해 안쓰러울 정도로 국제시장에서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쓰라린 실패는 호주의 SEA-1000 사업입니다. 일본 방위사업이 국제시장에서 굴욕당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자신감과 오만한 세일즈 방식에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안일한 발상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제품 생산에 실패하고 갈라파고스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수요자인 외국군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개념으로 싸울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적고 첨단 기술을 사용해 그들만의 독특한 전투 개념과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무기를 만드는 데만 치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국의 위치를 보면 폴란드 못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비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 국민투표까지 통과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 옆 나라에선 전범국이었던 독일이 재무장을 선언했고 한국의 옆 나라인 일본 또한 재무장을 꾸준히 선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본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로 인해 일본 네티즌들은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폴란드가 장비 조달에 2035년까지 5240PLN 한화 약 15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야만적인 침략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라고 주장했는데 7월 말 한국 측과 방산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 브라스자 국방상이 현지 미디어에 대해 2035년까지 5240억 PLN을 폴란드군의 근대화에 투자한다. 고 말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5240억 PLN은 2035년까지 국방 예산이 아니라 2035년까지 취득하는 장비 조달 자금으로 매년 403억 PLN 한화 약 11조 원을 장비 조달에 투자한다는 의미로 국방부는 이 거액의 투자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덧붙이며 폴란드 미디어도 폴란드군의 근대화에 투자되는 금액으로 과거 최고액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본 일본 네티즌들은 헌법 개정이 된다 해도 이젠 한국의 국방력이 일본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며 망연자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부터 전기차까지 세계 시장에 맞추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일본은 자신들이 만들어내기만 하면 팔릴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듯합니다. 호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레드백 사업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한국의 방산업계가 세계로 더욱 뻗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방산 수출이 잘 될 때일수록 더욱 질투난 방해꾼을 조심해야 한다. 포라드에서 성공하면 유럽과 세계 각국이 돈 들고 찾아올 것이다. 이 시기엔 국방력이 엄청나다는 걸 보여주기보단 방위산업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더 현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엄청난 외화를 벌면서 어느 나라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란 걸 과시하는 것. 그 나라가 진정한 강국 아닐까? 더 멋진 것은 새로 개발한 신무기를 오직 평화를 사랑하는 민주국가들에게만 판다는 것. 나는 그것이 지구 평화를 지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정정당당하게 노력해서 성취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한국의 성장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일본인들. 하긴 이 실력이 안 되니 저런 짓을 대놓고 하는 국가가 일본임. 유럽과 미국은 일본이 디지털과 IT와 반도체에서 완전히 산업체계가 붕괴됐고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대한민국은 경제대국과 문화대국에 이어 군사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일본 열도가 한국 미사일에 의하여 불바다가 되는 날도 머지 않았다. 부디 우리 기업들이 폴란드에 진출해서 자유를 열망하는 폴란드하고 함께 해주시길. 그들은 절대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뒤통수를 가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자유를 위해 함께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힘을 보탭시다. 멸공. 한국이 발전해서 세계에서 우뚝 선 선진국이 되면 연금도 깎이지 않고 세계를 아우르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대한민국 화이팅!